네, 딸견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기업은 말 많은 팔란티어입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보다는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의 취지에 가깝고, 이번 건 조금 불편하고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네, 버금이 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네, 크게 성장하긴 성장할 겁니다. 이야기를 아셔야 되는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이해하십니다. 팔란티어의 창업자들은 이미 크게 성공한 상태에서 팔란티어를 시작했죠. 팔란티어는 전형적인 스타트업 스토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가진 자들의 게임이었어요. 2005년에 CIA에서 200만 달러의 시드 투자를 받아서 화제가 되었다 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딜이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00만 달러. 큰 돈 같지만 사업에서는 적은 돈입니다. 진짜 돈이 없었다면 굳이 CIA가 아니더라도 피터 틸 정도면 22억 정도는 우습게 조달하는 푼돈입니다. 저 정도 네임드 창업자들이면 사실상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이고 어설픈 투자는 리스크만 있거든요. 그리고 저 22억의 투자 조건이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확실한 건 뭔가 금전적 보상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는데 뭐 당사자들만 알겠죠. 제가 볼 때 이때부터 이 무시무시한 설계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합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은 참 보여 중에 능하죠. 고담이라 하면서 뭔가 아주 멋진 빅데이터 커스터마이징 툴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저건 맞춤형 외주 프로그램입니다. 아다시피 팔란티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고담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쓰이는데 각 기관의 용도에 맞게 맞춤 제작되었다 보면 됩니다. 파운더리 역시 뭐 똑같습니다. 민간 기업용이라 하는데 아주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역시 고단과 비슷합니다. 파운드리는 아예 팔란티어에서 개발자를 파견합니다. 막말로 하면 외주 시스템 제작 플러스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파운드리를 쓰는 기업은 말이 민간 기업이지 역시 정부 사업과 관련된 곳이 많은 보안이 중요하고 레거시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팔란티어 고객들은 최신 테크와는 하나같이 거리가 먼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레거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버를 쓸까요? 물론 일부 시스템에서는 쓰겠지만 대부분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뿐 아니라 기술력 문제도 있어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회사들도 기존의 닳고 낡은 레거시를 빅데이터화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회사의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팔란티어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또 클라이언트들은 필연적으로 팔란티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팔란티어는 또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비밀스러운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고 있죠. 사실 팔란티어는 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상장도 직상장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그림이었습니다. 일단 그 전에 피터 틸은 큰 비전을 말하지만 타고난 장사꾼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IPO 광풍 때문에 유니콘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그 타이밍을 잡은 거라 봅니다. 직상장 후에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스티븐 코헨 이 세 사람은 클래스 F 주주가 됩니다. 클래스 F는 의결권 50%를 가지는데 창업자 3사람만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말이 상장이고 주식회사지 쉽게 말하면 이 3명의 클래스 F주는 절대 반지입니다. 거래 가능한 클래스 A를 다 사도 의결권은 20%밖에 안 됩니다. 독재라기보다는 상장과 관계없이 철학대로 정확히는 계획대로 외부 간섭 없이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계획대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겁니다. 피터 틸은 팔란티어의 철학과 비전을 강조합니다만 요약하면 미국의 세계재패입니다. 공식적인 트럼프 지지자로도 유명하죠. 그런 이데올로기적 측면도 있어서
팔란티어에 입사하는 사원들의 충성도는 매우 높고요. 회사도 사원들에게 스톡 옵션도 잘 챙겨주고 관리 정말 잘해줍니다. 하지만 범죄 척살, 미국의 세계재패 이런 것들은 사실 명분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피터 틸은 타고난 장사꾼입니다. 이 모두 세계 경제를 손에 쥐고 펼 빌드업입니다. 그리고 이 빌드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돼가는 것 같네요. 팔란티어가 진출한 민간 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그 2막이 세계 경제를 손에 쥐겠다는 그 2막이 시작된 게 보입니다. 아다시피 팔란티어는 미국방 빅데이터 브랜딩으로 뜬 테크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을 위한 브랜딩 빌드업에 가까운 거고요. 팔란티어가 확장해가는 민간 기업들은 하나같이 보수적인 레거시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미국 그리고 미군이란 이미지는 신뢰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만 해도 미군에 대한 무한 신뢰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산업군으로 가면 갈수록 기득권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 경향은 더합니다. 그런 미국의 빅데이터를 하는 곳이 팔란티어다. 빅데이터 기술력이 없는 레거시한 기업들한테 팔란티어의 존재는 단연 독보적일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런 미 정부 기관과 십수년에 걸쳐 이미지 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통 산업군으로 확장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최근 현대중공업하고도 딜을 맺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현재의 테크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테크 업계에서는 정말 뚫을 수 없는 그런 통곡의 벽입니다. 레거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저런 기업들이 이때까지 실경제를 움직여온 큰손들이죠. 이게 진짜 팔란티어의 목적입니다. 중공업, 법조, 금융, 에너지, 항공, 석유 등등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연간 수십억 계약 그냥 팔란티어한테 던져줍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저런 기업들은 돈이 썩어날 텐데 왜 자체 개발을 안 하는가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그냥 돈 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따라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레거시 기업들 빅데이터 AI를 시도를 하더라도 내부의 테크를 육성할 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돈만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구조상 외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외주 가능한 기업이 있다. 그것도 미국 정부로 하던 곳, 미군을 상대로 하던 곳. 당연히 얼마가 들더라도 그냥 맡기겠죠. 물론 자체 개발 가능해도 그런 리스크는 가능한 피합니다. 군수산업이랑 비슷한 이치예요. 자체 개발보다 오히려 수십 수백 배 더 싸거든요. 예를 들어 전투기 개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운그레이드된 미제 삽니까? 자체 개발보다 그게 훨씬 더 싸니까 알면서 호갱당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이치예요. 팔란티어 경쟁자들 스노우플레이크라 하는데 참 웃기는 말입니다. 두 기업 사실상 접점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보여줬듯이 피터 틸 철학이 경쟁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레거시 기업들 자체 서버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도 저런 레거시 기업들하고 일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미래 설계자 피터 틸에서 나온 내용, 피터 틸의 원칙 이미 그대로 실행 중입니다. 독자 기술,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맞춤형 빅데이터 기술을 2003년부터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규모의 경제, 이렇게 되면 실물 산업 경제로 움직이는 레거시 기업의 빅데이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전략, 미국과 미군을 고객으로 세계의 정의의 수호자라는 브랜딩을 독자적인 빅데이터 기술로 해냈습니다. 참으로 악마적인 설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의 B2B 빅데이터 기업이 되겠네요. 민간 기업 매출은 이제 도약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는 초장기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좀 무겁지만 냉정하게 볼 건 봅시다. 보다시피 팔란티어의 브랜딩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요. 프로덕트 스펙트럼이 좀 걸리네요. 클라이언트들이
전 세계의 대기업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성이 있고요. 압도적이고 독자적인 기술력에다가 또 사원들은 돈도 잘 받고 스톡옵션도 받는 데다가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희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성장 포텐이 큽니다. 프로토 스펙트럼은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레거시 기업에 뿌리 내리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장투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문제는 프로덕트가 사실상 외주 제작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냐겠네요. 설계도 좋고 비전대로 나가고 있지만 투자는 도덕적 측면에서 좀 꺼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피터 트리 한 설계는 사실상 기득권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쉽게 말하면 배부른 돼지들만 더더욱 배부르게 하는 솔루션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꼭 나쁘게 볼 수만으로도 없는 게, 아무리 메타버스의 시대다 해도 사실상 현 경제를 만든 건 레거시 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테크에 헛된 예산만 쏟아부으면서 더더욱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레거시 회사들도 시대에 맞게 어느 정도는 따라와줘야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것도 맞는 말이죠. 팔란티어가 그런 기업들의 현대화를 도와준다면 당연히 시대는 더 진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는 모두 팔란티어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미국은 세계의 지배자로 남게 되겠죠. 팔란티어와 피터 틸의 비전 그대로입니다. 밑에 피터 틸이 말한 게 뭐냐면 지금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피터 틸은 어릴 때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인류를 발전시킨 기술이라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우주공학도 그때 기술이고 달 착륙 같은 위대한 업적도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나온 기술 업적입니다. 그런데 피터 틸이 볼 때 지금 우리가 기술로 참 허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이폰의 기술이 우주선만큼 대단한 기술인데 우리는 그걸로 고작 하는 게 소셜미디어라고 했으니까요. 둘 다 까는 겁니다. 발전한 기술로 대체 뭘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란티어는 자신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회사죠. 참 논리적이고 천재입니다. 천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뒤틀린 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터 틸이 설계하는 세상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곳으로는 안 보이지네요. 저는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팔란티어 투자가 이래서 참 꺼려집니다. 책에서 말한 대로 미래 설계자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은 전쟁 설계자가 아닐까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은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